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오늘은 뭐 강연 그런 거라기보다는 편하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돈 모으는 게 어렵다, 돈 모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돈이 안 모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모을 수 있을까라는 걸 저는 뭐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돈 모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비교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른 집 남자랑 비교하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는 저랬네, 누군 이랬네, 직장 내에서도 얘한테 일 맡기면 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비교라는 걸 당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남들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잘 놀고 잘 쉬다가 힐링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일본 갔다 왔네, 뭐 북미 유럽에 갔다 왔네, 뭐 이렇게 해외로 나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왠지 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내가 모자란 것 같고 괜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도 같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타고 있는데 더 큰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난 이 차로도 분명히 출퇴근 잘 하고 있고 내 교통수단으로서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는 순간 내 것이 초라해지는, 저희 이제 동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고급차를 시운전해주고 테스트해주는 고객들한테 설명해 약간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타는 차가 뭐 제네시스, 뭐 에쿠스 이런 명품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타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차는 그 쉐보레에서 나는 크루즈인데 그 차 되게 좋거든요. 제 차보다 훨씬 좋아요. 그 차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되게 좋아하고 그 차 타고 놀러도 잘 다니고 교통수단 부족할 거 없고 처제랑 같이 막 여행도 다니고 되게 잘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일할 때는 뭐 제네시스, 에쿠스 뭐 이런 거 타다가 퇴근할 때는 이제 크루즈 자기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차가 이렇게 안 나가네, 차가 시끄럽네, 차가 좁네, 차가 고급스럽지 않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하면서도 원래는 그냥 만족하고 잘 지내던 무언가가 다른 것들과 비교가 되는 순간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 뭐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데 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걸 해소를 해야죠. 스트레스를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돈을 쓰는 거죠. 나도 그냥 돈을 써서 좋은 차를 사는 거고요. 나도 돈을 써서 해외여행 가는 거고요. 물질적인 소비들을 돈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던 스트레스는 굉장히 쉽게 날아갑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 이면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더 무서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잘 쓰지도 못하고 때로는 돈을 쓰기도 하고 갈팡질팡 오매불망 그 고민, 그 갈등 속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모으는 것들, 돈 쓰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굳이 소비를 통해서만 해소를 해야 될까? 그것밖에 답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마음의 안정감, 풍요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아가 튼튼하다, 자아가 건강하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재무적인 자아가 되게 건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돈을 쓸 일도 안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한 재무적 자아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또 고민을 해보면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강연들을 많이 듣는 거죠. 좋은 강연 듣다 보면요, 막 돈 쓰고 흥청망청 사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 많죠.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나한테 응원의 메시지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확신도 얻게 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힐링하게 되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고민을 안고 있던 분들이라든지 생각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하고 계시다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드리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천한 제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력한 자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좋은 강연도 듣고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보면 내가 소비하지 않고 모아놓은 무언가 재물, 목돈 이런 것들이 짜릿하고 강력하게 나한테 베네핏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네핏이 이렇게 돈을 모으면 난 10년 후에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돈을 모으면 20년 후, 뭐 30년 후에는 나의 노후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할 거야 라는 이런 먼 미래의 그런 베네핏보다 단기적인 2, 3개월 이내에 1개월 단위의 그런 베네핏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라톤이라는 걸 할 때도 보면 그 먼 거리를 뛸 때 중간중간에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 미래의 목적,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먼 과정을 가는 요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갖고 있을 때도 너무 멀리 뭐 5년 후, 10년 후 이렇게만 바라보면 가다가 지치는 것 같아요.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 중간중간에 물 한 모금 먹게 못하면 그거 완주할 수 있겠나? 그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소비하지 않고 모아둔 나의 재산과 자산이 짧게 나한테 득을 줄 수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ETF 투자라든지 P2P 투자, 클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내가 소비하거나 그러지 않고 참아낸 대가로 인해서 얻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참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전 이런 것 같아요.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하게 된다.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아가 강하신 분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박탈감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다 보니까 소비할 일도 안 생기고 돈은 계속 모이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장기적으로 큰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돈을 모아 나가는 게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우월감이냐면 돈을 비슷하게 버는데 이 친구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비싼 차도 타고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이 친구보다는 그런 쪽에 돈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쪽에 돈을 안 썼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모여 있을 거다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게 지금 최대치의 모습일 거다. 지금은 내가 이 친구보다는 표면적으로는 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생각해보면 나도 돈을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죠. 부자들이 그런 마음이 참 많죠.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죠. 이 친구는 표면적으로 지금은 좋아 보이고 이 친구는 표면적으로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 친구는 표면적으로 이게 최대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는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긴 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우월감이 든다는 게 남을 헐뜯고 비하해서 얻는 우월감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들어오는 우월감이 있는데 조금 다른 우월감이죠. 이런 우월감은 굉장한 행복감을 또 주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반떼라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좋아요. 되게 행복해요. 가끔 이제 비싼 수입차 이런 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하죠. 나도 저거 타고 싶다. 근데 타려면 언제든지 탈 수 있잖아요. 안 타는 거지. 그러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좀 좋은 강연도 많이 듣고 단기적으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돈을 모아 나가는 게 조금은 더 신나지 않을까? 조금은 더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들과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좋은 강연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응원이 됐으면 조금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응원은 이거예요. 좋아요 버튼 아시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런 거 주시면 저한테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저축과 돈이 모이는 행위들을,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